4월 18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6일 지방선거 포항시장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유성찬 예비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나름대로 출마하게 된 배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졌던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 이 정치 철학, 이런 사항들을 지역 현실에다가 적용시키고 싶죠.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지역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제 출마의 배경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제 후보가 예.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경력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요즘 586에 대해서 말이 많죠. 제가 포항에서 586의 전형적으로는 586 사람입니다. 예. 대학을 다녔고, 대학을 다닐 때 야학 교사를 했고, 예. 야학 교사한 이유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생활이 어려웠어. 나름대로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거를 지역 현실에 좀 바꾸고자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예. 대학을 중퇴했었다가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죠.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당 대표가 유시민 대표였습니다. 그때 예. 함께 노무현을 도와서 승리해서 참여정부 때 직책을 가지고 일도 해보고 그게 환경관리공단이었습니다. 예. 그 뒤에 문재인 정부 때 또 환경공단에 상임감사를 했고, 예. 재미난 것은 제가 개성공단에 있는 환경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개성공단에도 환경 여러 시설들이 있거든요. 소각로, 하수처리장, 이걸 제가 책임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환경 관련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예, 예. 같은데요. 현재 그러면 포항이 당면한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그에 따른 해법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포항이 특정시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죠. 50만이 떨어지면 남구 북구가 사라지죠. 예. 근데 잘하면 50만을 넘어서 좀 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죠. 네.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놓고 시가 확장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삶을 영위하려면 중소기업들이 또 활발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자는 게 꿈입니다. 이번 출마의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정시가 무너지고 인구가 줄고 하면 그 생산력이 떨어지죠. 예, 예. 포스코만 믿고 있다가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현재 이광덕 시장님께서 배터리를 많이 했죠. 예. 저도 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만 리튬 인산철, 리튬 이온 이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게 포항 지역의 전기 저장 장치로서의 배터리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훌륭한 먹거리가 되고 큰 사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그렇더라도 인구가 확 늘어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 때문에 철강 도시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오염, 예. 이걸 확실하게 해결하고 확실하게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친환경 기술, 환경 기술 산업,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에 확실하게 그 다짐을 바탕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블루베리 단지 있죠. 예. 그게 포항시가 인프라를 잘 구축을 잘 못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찾아와야 되죠. 그러한 환경 분야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은 앞에 말씀한 것처럼 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웨이 같은 예를 들면 환경 문제가 참 좋습니다. 저도 걸어가 보는데, 예. 근데 형산강에는 수온이 축적돼 있단 말이에요. 형산은
바닥에는 그걸 뻘을 들 수가 없답니다. 들으면 수온이 뜨기 때문에.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환경적인 삶, 시민들의 건강, 생명권, 환경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근본적인 치유를 유승찬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포항시장으로서 그리는 포항의 미래 좀 음, 청사진을 밝혀주시죠.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과 분배 그리고 시민 민주주의가 제가 화두입니다. 예. 포항 시민들이 잘 살려면 경제가 성장하는 철강 도시를 기반으로 한 환경 산업 도시가 또 되어야 생각하고, 그 친환경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해서 포항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확실하게 도와주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두 예. 번째로는 소외 계층에 대해서 대책을 더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소외 계층이 많다 생각하면 그 소외 계층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의 활동을 통해서 그 환경 산업을 통해서 생산된 수익을 서로 배분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 그거를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세 번째는 포항 시민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포항시청이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포항시청 안에다가 포항시민청을 만드는 겁니다. 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의견을 모아서 시장과 각 국과 과에 의견을 제시하는 예. 그런 구조가 저는 포항 지역의 삼두마차, 경제성장, 분배, 그리고 시민 참여주의, 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경제 성장과 분배, 시민 참여주의 예. 이 세 가지를 공약으로 예. 꼽아주셨는데요. 예. 본인을 포항의 이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어떤 뜻이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재명과의 삶이 저와 다르지 않다는 거.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기억에는 13,600원 입학금이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그걸 못 내고 학교를 못 갔고요. 저는 마지막 날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예. 중학교 가다가 중퇴를 했는데, 중퇴를 할 뻔했는데 예. 아마 신문 배달하고 장학금 받고 해서 고3까지 졸업했거든요. 그런 삶들 보면서 그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평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예. 지금은 이제 실패했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5년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선뜻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건 뭐냐면, 아주 공백이 좀 길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가 없다고. 그때 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재명 후보라도 용기를 가지겠다. 그리고 서울에다가 저하고 같이 캠프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하니까 좋다 그래서 그럼 제가 먼저 던진다고 이게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포항의 이재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근데 물론 오랫동안 포항에서 뭐 시민 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셨지만 또 그 후에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셨는데요. 후보님처럼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선거철에 다시 돌아와서 출마하는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시각도 있습니다. 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는 분들은 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포항 지역을 결국 떠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포항에 살아요. 우리 아내가 정교조 포항 지회장입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떠난 거는 직장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주로 경기도 교육청에 2년 가 있다가 환경공단에 2년 가 있다가 이런 경우보다 나라에서 불러서 예. 일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 많이 배웠죠. 그 행정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포항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이 조금 낮아진 거예요. 그냥 전격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예. 근데 출마 때문에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라. 제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다 알려져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저를 겪어본 사람이면 뭐 출세 주제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포항에 떠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대한 좀 지지가 높지 않은 지역 현실에서 게다가 이젠 야당이 됐는데 뭐 이런 불리한 상황을 어떤 전략으로 이제 극복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제가 그 민주당에다가 그 개인 소개서를 쓸 때 저는 민주당이
민주연합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일 때 숙군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항지에서 저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어서 예. 포항 KYC, 포항민주청년회 이런 출신이어서 어떤 많은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에 여러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네. 진정으로 포항 지역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그리고 포항 지역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반드시 따르죠. 그래서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 친환경 기술 산업, 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같은 그런 집단적인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친환경 컴플렉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배분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민주주의가 꼽히는 포항시민청을 만들어서 포항시청 내에 주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포항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겁니다. 반갑습니다. 예. 6일 지방선거 포항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유성찬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